오늘은 이거 두 번째 주제는 약간 가벼운 주제인가? 가벼운 주제는 아닌데 물론 좀 심각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주제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탕핑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탕핑이 뭐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5포 세대, 7포 세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누워버리는 세대 그걸 중국에서는 탕핑 세대라고 불러요. 탕핑이 그냥 누워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쓰고 안 벌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집도 안 사고 자녀도 안 낳고. 그게 뭐냐? 지금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박탈하지? 이번에 그 사회보험 강제로 징수한대잖아. 심지어 여러분들 요번에 뭐 이런저런 세금들 은근히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냥 시민들은 중국의 인민들은 한 얘기가 니들이 그렇게까지 약탈해 가려고 한다고? 오케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니들 나한테서 돈 한 푼도 약탈해 갈 생각하지 마. 탕핑하면 일자리 없고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안 내죠. 그러면서 그냥 부모님한테 붙어서 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탕핑족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나아간 형태들이 몇 개가 생겼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요즘은 또 뭐가 있냐? 바이란족이 있어요. 바이란. 그냥 망가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란 뜻이에요. 망가진 대로 내버려 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살다가 뭐 내가 밥을 해 먹다가 라면을 딱 끓였는데 라면을 바닥에 쏟았어. 그러면 마음도 아프고 아깝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이 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생활이 될 거 아니야. 바이란이 뭐냐? 그냥 이 라면을 엎은 그대로 그냥 내두는 거야. 엉망이 돼도 건드리지 않아. 그게 뭐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감정적 포기까지 해버리는. 솔직히 탕핑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다 포기해도 그래도 감정이라는 건 살아있잖아. 뭐 감정은 뭐 내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데 바이란은 감정까지 포기해버린다. 내가 어떻게 망가지든 내버려둬라. 이거는 진짜 너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바이란을, 이 탕핑을 뛰어넘은 게 바이란족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또 탕핑을 뛰어넘은 게 또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중국말로 하면 라오슈른이에요. 라오슈른이 뭐냐면 이게 요즘 중국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한 개인데 한국어로 그대로 하면 쥐인간이에요. 쥐인간. 탕핑을 뛰어넘는 단계. 탕핑은 그래도 집 밖에 나가거든? 왜냐하면 집 밖에 나가봤자 뭐 돈은 안 쓸 거 아니야. 그냥 산책도 하고 뭐 할 건 하는데 집 밖도 안 나가. 집 밖도 안 나가고 외출은 배달 받을 때나 쓰레기 버릴 때만 하는 극단의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라오슈른 쥐인간 키워드 조회수가 이미 수십억 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감을 하고 라오슈른 쥐인간으로 사는 방법, 쥐인간 공략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도 은둔청년 80만 시대 은둔청년, 중국도 그걸 쥐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신조는 약간 이거야. 생활이 기대가 없다면 그냥 쥐처럼 숨는 게 낫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포기를 했냐? 아니지. 일자리가 없어 중국에는. 중국은요. 그냥 지금 란웨이로우라고 들어봤지. 유령 빌딩.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결국에는 이거 공사 중단되고 뭐 사람들도 그 집에 못 들어가서 살고 그걸 란웨이로우라고 하잖아. 란웨이 인간이 생겼어 중국에는. 뭐냐? 부모가 얘를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을 들여서 힘들게 키워놨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야. 갈 데가 없어. 대학 졸업하자마자 좀 심하게 말하면 폐품 처리돼버려.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란웨이 인간이 된 거예요. 내가 얘를 왜 이렇게 키웠지? 그리고 그 젊은이들마저 회의감을 갖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지? 취업 준비 이딴 것도 없어. 그냥 졸업하는 순간 그냥 탕핑이야. 강제 탕핑도 있습니다. 본인은 별로 탕핑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사회가 얘를 안 받아줘요. 일할 데가 없어. 진짜 비참해요. 그냥 영상들 몇 개 보면 삶이 물론 집안에 돈이 좀 있어.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삶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든. 부모님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걔는 그래도 집에서 게임하고 부모 심부름 좀 하면서 부모한테 빌붙어 사는 그 정도 탕핑은 그나마 괜찮은데 부모는 촌에 있어. 집으로 갈 면목은 없어. 고향 돌아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엄마 저 다 포기했어요. 저 이제 탕핑 하려고요. 이걸 보이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냥 지 혼자 알아서 탕핑하는 거야. 진짜 처참해요. 비참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자기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탕핑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울 여유?
못 키우지. 심지어 지금 세대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세대들을 열심히 키워냈지만 그 부모님들이 지금 세대들한테 하는 얘기가 결혼 안 해도 된다. 애 굳이 낳으려고 하지 마라. 왜? 부모님들도 지금 사회가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알거든. 애 낳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세대의 사상도 그거야.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인터뷰 영상들이 꽤 많거든. 애 안 낳을 거야? 저 애 안 낳을 건데요? 지금 애를 안 낳고 그러면 나중에 중국은 노인 부양할 인구도 없어지고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는 절벽식으로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중국의 요즘 G세대들이 하는 인터뷰 내용이 이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약간 좀 얼굴에 어이없음과 분노가 있어. 이 미친 기자 새끼는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그렇다고 나보고 나르는 건가 지금 이 새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정말 어이없어 하면서 그런 인터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나랑 뭔 상관인데?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하도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전년 대비 하루에 유치원, 유아원 수, 어린이집, 이런데 그 유아 관련된 그런 곳이 하루에 50개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개씩.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게 있는데, 여의도에, 여의도가 아니라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야.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한 초등학교에 전교 학생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한 초등학교 전교 학생이 300명이 안 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300명이었거든. 한 학년에. 야, 아무리 요즘 진짜 초등학생 수가 줄어든다 해도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나 싶었어. 나 깜짝 놀랐어요. 서울이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00명이 안 돼. 아무튼 한국도 심각하지만 중국은요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절벽식 하락. 근데 한국도 심각한데, 자, 계속 봅시다. 요즘 중국의 SNS에서 라오슈른 쥐인간으로 자기들을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하다가 게임하고 영상 보다가 핸드폰으로 밥 주문해가지고 밥 먹을 때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요. 다시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다가 자요. 옷도 안 갈아입어. 씻지도 않고. 부럽다고요? 진짜 그런 삶이 부러워? 하루 이틀은 좋아. 쉴 때. 나도 하루 이틀은 그렇게 쉴 때 있어. 근데 그게 1년, 그거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한국은요, 지금 당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아. 당신이 마음만 있다면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야. 이 사회를 포기하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 많아. 한국에서 뭐 다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중국은 할 수 있는 이 일이 있긴 있겠지만 굳이 이 돈을 내가 벌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적게 줘요. 한국은 그래도 최저임금도 있고 알바 자리도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돈은 모으고 하니까 일정의 액수가 올라오는데, 중국은 중국 사람이 봐도 내가 이거 벌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냥 이거 내 안 벌고 만다. 이런 금액인 거지. 근데 한국은 진짜 말 그대로 한국은 한국이잖아. 한국은 우리도 옛날 무슨 7포 세대, 은둔 청년, 5포 세대, 많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있고 그렇게 사는 한국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그건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끄집어내 보려고 나라에서 이런저런 정책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고. 한국은 진짜 말 그대로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만 봐도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한국이라면 여러분들, 중국은 더 비참한 게 뭐냐? 중국은요, 이 탕핑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부정적인 사상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서 온라인 검열까지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 새끼들, 야, 탕핑이라는 단어 얘기하지도 마. 그냥 네가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 거면 네 혼자 쓰레기처럼 살아. 그걸 왜 자꾸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토론을 해? 와, 중국의 출산율 하락은 예정이 돼 있고 이후로도 계속 발전될 겁니다. 중국의 출산율 계속 하락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야. 중국은 자살률을 절대 공개 안 하죠. 중국이 많이 공개하잖아. 한국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이 OECD 국가에서 1위잖아요. 전 추측하건대 한국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의 청년들은 계속 맞서고 있고, 야, 이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야, 난 더 안 해.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려는 게 지금 이런 중국의 청년들이 탕핑을 떠나가지고 라오슈는 주인간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고 이 사회가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지금 중국은 전반적으로 암울해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심지어 물가가, 한국은 올라서 문제지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물가가 안정적인 물가가 제일 좋은 거지,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안 좋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업계들은 다 일자리에서 잘리고 회사들은 문 닫고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암울한 상황인데, 전 오늘 지금 암울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저런 또 요즘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기괴한 현상을 한 개 찾았어. 아니 이게 된다고? 이런 현상을 한 개 찾아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탕핑에서 시작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이건 보면서 살짝 뭐라 해야 될까? 살짝 부럽더라. 아까 뭐 누워서 사는 애들 부럽다 그랬지. 난 요거 보면서 살짝 부러웠어요. 제가 중국의 도시의 몰락 시리즈들을 많이 했었어요. 중국의 어디에는 집값이 90%까지 빠졌다. 그 몰락한 도시에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내서 산 건데 집값은 집값도 못 받고 근데 대출은 그대로 있고 평생 노예 확정이다. 이런 도시 몰락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몰락한 도시가 등장을 해요. 하지만 그 몰락한 도시 안에서 희망이 꽃피고 있더라. 와, 이게 돼? 자, 여러분들 일단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국에 이런 도시가 한 개 있더라고. 광동에서 자, 요런 도시, 그리고 요런 도시. 여러분들 이 도시만 봤을 때는 어때요? 도시 너무 좋지 않아? 야, 이거만 이 도시만 봤을 때 와, 지금 잠깐만, 이거 도시 지금 누가 봐도 이거 계획 도시야. 인구가 없다고요? 차 봐봐. 차들 봐봐. 차도 있고 인구 밀도가 장난 아니야. 자, 이게 중국 광저우 옆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름이 후이저우라는 도시예요.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가 홍콩이에요. 홍콩은 다들 알지? 홍콩은 여기 있고 요 옆에 마카오고, 홍콩 마카오고 요 위에가 심천이야. 션전, 그 다음에 위로 뭐 뚱관, 광저우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이자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죠? 여기는 어마어마한佛山, 포산 여기 있고, 주하이시, 마카오, 션전 여기 다 있어. 여기는 완전 도시의 그냥 대도시들 중심지고, 물론 요즘 둥관이랑佛山 이런데 좀 경제가 안 좋긴 한데, 이 옆에 생뚱맞게 딸랑 붙어있는 후이저우야. 이렇게 붙어있어요, 후이저우가. 근데 이렇게 딱 봐도 막 그렇게 막 발전된 도시 같진 않아. 물론 도시가 있긴 있죠. 강도 흐르고. 근데 후이저우라는 도시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 후이저우라는 도시를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후이저우, 이게 다 후이저우잖아. 후이저우 요 바닷가에 이렇게 보시면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섭니다. 누가 봐도 계획도시죠, 그죠? 다 아파트들 들어서고, 이걸 뭐라고 하냐? 하이징팡, 오션뷰 아파트들이 미친 듯이 들어서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해변가로 아파트 별장, 이런 것들 너무 많아. 여기도 또 이 다 하이징팡이에요. 이 다 아파트예요. 이거 아파트 단지야. 너무 많아. 이 해변 따라가지고 여기도 하이징팡, 오션뷰 별장,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또 대표적으로 방금 영상으로 본데, 여기가 당시에 분양가가 한국평으로 따졌을 때 평당 600만 원이었어요. 분양가가 평당 600만 원. 그러면 300평짜리면 얼마야? 30평짜리 한국 평수 9평 30평짜리면 600, 36,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에 오션뷰 아파트. 1억 8천에 오션뷰 아파트면 솔직히 중국에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야. 여기는 말 그대로 휴양촌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근데 물론 중국인들한테 비싼 가격일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한국에서 뭐 송도라든지 아니면 인천 아니면 저쪽 속초 강릉 거기서 해양뷰 아파트 아무리 싸도 3억 이상은 해. 3억 4억 뷰가 좋다 5억 6억 평수 크다 7, 8억 10억까지도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 뷰가 진짜 예뻐. 아까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보면 그냥 다 이런 뷰야. 오션 뷰가 미쳤어. 한국 돈으로는 1억 8천이고 그렇지. 중국 돈으로는 200만이 안 됐죠. 100만 yuan이 안 됐어요. 한 90만, 90만 yuan, 95만 yuan, 뭐 100만 yuan까지도 뭐 그 정도 됐겠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분양을 다 했어. 뭐 완판 행진에다가 너무 잘 팔렸지. 잘 팔리고, 또 짓고 잘 팔리고, 야 이거 뭐야? 야 여기 잘 팔리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중국의 시공사들이 눈독을 들여가지고 진짜 중국에서 너도 나도 여기 와가지고 해양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지어놓은 거 보면 진짜 겁나 많거든요. 너도 나도 들어와가지고 해양 아파트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신기한 게 공사를 멈춘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완공이 됐고 대부분 다 분양이 됐는데 계속 더 만들고 더 분양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일자리 자체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뭐 해먹을 것도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 만드는 이 도시를 개발한 이유가 부자들 상대로 세컨하우스 여기 한 개 사놔라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물론 세컨하우스를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다 사놨겠지. 근데 집값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알아요? 제일 양호한 데가 50% 떨어졌어요. 최악인 데는 80% 내지 90%까지 떨어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1억 8천짜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어버린 거야. 1억 8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요 정도까지 되어버린 거야. 그나마 양호한 게 1억을 버티고 있고 뭐 8천, 9천 요 정도 되겠지. 그런데 완전 바다뷰. 근데 솔직히 이 집주인들한테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당연히 비극이지. 도시 몰락이잖아. 너무 많이 지었어. 심지어 더 지었다 해가지고 이제 더 지은 거는 이제 분양도 안 되고 미완공된 것들도 있고 그냥 텅 비어 있는 집들도 있어. 바닷가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다 지어놨는데 비어 있는 데도 있어. 그럼 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 되겠지. 근데 팔려고 하니까 반토막이야. 어떻게 팔아? 팔긴 아까워. 근데 그렇다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기 별장촌을 한 개 사놨는데 휴가용으로 별장처럼 한 개 사놨는데 맨날 여기 가서 있을 수는 없잖아. 1년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야. 근데 파는 것도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임대라도 내자. 월세라도 주자. 근데 여러분들 월세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30평 바다 근처의 바다 뷰가 어느 정도 나오는 요 정도 인테리어의 아파트가 월세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방 3개짜리야. 30평이다. 방 3개짜리예요. 월세 20만 원. 한국 돈으로 월세 20만 원. 너무 크다. 나 20평대도 된다. 그냥 거실 한 개, 방 2개만 있어도 나 혼자 살 거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원룸도 괜찮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월세 10만 원. 한국 돈으로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다 이거야. 너무 지었어. 미친 듯이 지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한창 뛰어넘었어. 지금도 그 정도 가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도시의 몰락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탕핑하는 애들이 자기가 탕핑을 하기 위해서는 탕핑을 이 돗자리를 깔고 누워야 될 곳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베이징에서 탕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베이징에서 네 탕핑 하려면 10억은 있어야 돼. 베이징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상하이에서 탕핑을 한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부자야. 부자여야 탕핑을 할 수 있어. 근데 잠깐만. 월세가 10만 원? 월세가 10만 원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현상이 올라오고 있냐? 전국의 탕핑족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와는 여는 끌고 살겠다. 난 이 사회의 시스템에서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그런 청년들이 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30평대 집안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야. 서로 여기 와가지고 만나게 된 친구들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4명이서 이렇게 30평대 집을 한 개 살아. 그러면 한 사람당 월세 5만 원이면 끝나요.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탕핑족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딪힐 것도 없어.
야, 맨날 일어나가지고 야, 너 뭐 안 나가? 너 하는 일 없어? 이런 얘기를 안 해. 왜? 다들 하는 일 없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같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야. 같이 맨날 게임도 하고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바로 앞이 바다잖아. 바다 앞으로 가. 바다 수영하고 서핑을 해요. 서핑을 해. 공짜야. 서핑 보드 중고짜리 뭐 한 개만 있잖아. 서핑 공짜예요. 그냥 여기 삶 자체가 그냥 공짜야. 이 말도 안 되는 5성급 호텔 뷰에서 사는 이 라이프 자체가 공짜라니까. 집 컨디션이 이래요. 야, 이거는 내가 좀 부럽더라. 나도 중국에서 뭐 얘기할 소재 찾다가 뭐 없나? 또 뭐 소스 없나? 아파트가 이렇게 바닷가 도시인데 아파트가 미친 듯이 서 있어요. 아파트가 미친 듯이 서 있고 바닷가가 그 정도 가격이면 이 안에는 얼마일까? 비어있는 곳도 많아. 하지만 사람들은 모여요. 왜? 도시 물가 자체가 싸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집값이라는 게 살면서 이 생활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값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싸잖아. 그 도시의 물가도 싸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200원으로 이 도시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해봤어. 여러분들, 200원이면요 커피랑 밥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한국 돈 200원으로 커피 음료 한 개에 100원, 볶음면 한 개에 100원, 그리고 잘 익은 망고 요런 거 한 개에 300원, 과일들 뭐 수박 한 개에 1,000원도 안 해. 그냥 물가 자체가 그래. 물론 그 식재료들이 중국의 화학과 악랄한 수단이 들어가 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 어떻게 키웠고 농약을 얼마나 뿌렸고 그건 두 번째 문제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환영되는, 어차피 이 사람들 어디서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생활비 자체 급이 달라지는 거야. 어이가 없더라. 하지만 여기서 제일 비참하다기보다는 그냥 슬퍼하는 사람들은 집주인들이지. 하지만 집주인들도 이거를 내놓으려고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려.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요. 왜냐?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중국의 부동산은 끝났다. 아무도 안 사. 하지만 월세는 살만하잖아. 여러분들, 이 앞에 말 그대로 설계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오와열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고 바다, 오션 뷰가 무조건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모래사장까지, 바다 모래사장까지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야. 이게 후이조우예요. 후이조우. 아까 말했잖아요. 광저우 옆에 있는 후이조우라는 곳이에요. 후이조우. 도시 경치가 이래. 이 도시가 왜 집값이 그렇게 폭락했나?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너무 많이 만들었다. 일자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다가 아파트만 미친 듯이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일단 바닷가 도시고 그 다음에 세컨 하우스로 가지고 있어라. 여기 와서 휴가도 하고. 왜냐하면 바닷가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광저우, 션전, 홍콩 이런 데랑 가깝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목표가 부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부자들이 휴양도시, 이게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탕핑족들이 천국 도시가 됐어요. 물가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20만 원인데 바다 뷰야.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야? 하루에 7천 원이죠. 하루에 7천 원으로 바다 뷰를 24시간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그리고 길거리 물가가 이거예요. 물론 이 음식들이 뭐 위생적이냐 혹은 뭐 깨끗하냐 그런 거는 나도 보장을 못하지. 이건 누가 알아. 하지만 여기 보면 볶음면, 여러분들 큰 게 400원, 작은 게 한국 돈으로 200원. 무슨 뭐 치킨 튀김, 뭐 요리, 뭐 메뉴, 이거 도시락 한 개당 200원이. 비싼 게 400원이. 이거 두 개면 배불리 먹지. 배 터지게 먹지. 일반인들은 그냥 한 개만 먹으면 배부를 거 아니야. 요런 망고가 400원에 한 근이에요. 400원에 한 근이면 한 개 이상이에요. 이 한 개는 뭐 200원 하려나? 못 먹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잘 팔리고 사람들은 잘 먹어. 중국에서. 물론 여기에 농약이 얼마나 쳐져 있는지, 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먹어요. 수박이 200원에 한 근. 여러분들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아주 좋은 헬스장의 비용이 한 달에 6,000원입니다. 물론 뭐 헬스장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5-6,000원이면 헬스장. 그리고 여기서의 서핑은 공짜입니다. 여기서의 서핑은 공짜. 말 그대로 탕핑 펜탕이. 사람들이 일상이 이렇대.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이 후이조우 사람들이 아니야. 다 외지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와서 자기의 삶을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라이프이지 않냐. 야, 중국의 망한 도시에서 라이프가. 실제로 여기 어떤 인터뷰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거예요. 자기가 대도시에서 일을 하던 애래. 일을 했는데
열심히 모은 게 100만 유엔이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0만 유엔을 모았대요. 물론 집안에서 좀 이렇게 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2억이거든. 2억을 모았는데 한 30대 중반이야. 30대 중반에 2억을 모았어. 근데 이 2억을 은행, 그 다음에 펀드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연 4%가 나온대요. 2억의 4%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죠. 근데 이 800만 원으로 여기서 1년 동안 게임만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아주 넉넉히 살고 있대. 5년째 그렇게 살고 있대. 하긴 뭐 월세가 뭐 10만 원이니까. 와씨. 삶이 평소에 뭐 하냐? 게임하고. 배고프면 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수영하고 게임하고. 그냥 뭐 딱히 뭐 한 게 없어. 난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의식이 가는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2억으로 파이어야. 말 그대로 2억으로 파이어예요. 와.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게 800만 원으로. 800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스완이거든요. 스완. 근데 봐봐. 800만 원이잖아.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월세 1년간 120만 원 빼. 그 다음에 뭐 관리비 이것저것 전기세 뭐 이런 거 넉넉히 잡아가지고 200을 뺀다 치자. 600이 남아. 600이 남으면 월 얼마예요? 월 50만 원씩 생활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월 50만이면 중국에서는 2500화예요. 2,500yuan. 근데 아까 여기 물가 봤죠. 그리고 2,500yuan이면 지금 중국에서 웬만한 대학생 한 달 월급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이 도시에서 한 달에 2,500yuan 필요하지도 않아. 하루 배 터지게 먹어봤자 얼마 나가냐? 2,500yuan이면 50만 원이잖아. 하루에 배 터지게 먹어봤자 5,000원 쓰기도 힘들어. 근데 중국에 여러분들 이런 탕핑하는 도시가 꽤 있거든요. 근데 다른 탕핑 도시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뤄준 도시가 몇 개 있어. 근데 그 도시 분위기는 좀 암울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는 공업 도시였다가 버려진 도시.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뭐 진짜 작은 일자리들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아니면 어디 종업원이라든지 서비스업에서 뭐 이렇게 일하면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적게 벌고 적게 쓴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느낌이 다른 거야. 야, 이 도시는 휴양촌이잖아. 휴양촌은 원래 비싸야 돼. 근데 휴양촌이 망했다? 망한 휴양촌이라 가지고 오션뷰 아파트가 월세가 10만 원, 20만 원이야. 여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 사람들 바이브가 그냥 여기 오고 나서는 이게 삶인 것 같다. 이런 게 인생이지. 라면서 그냥 웃으면서 살아요. 얘네들 일상 뭐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강아지랑 얘기하고 뭐 서핑샵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다 친구야. 그냥 뭐 출근 안 해. 다 친구야. 그리고 여기 어떤 한 커플이 있어요. 부부야. 부부가 이렇게 월세 20만 원짜리 30평 바다 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부부야. 근데 부부 둘 다 일을 안 한대요.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냐. 그 여자는 여자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여캠이죠. 여캠 방송을 하고 있고 남자는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운영. 이거 다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 둘이 그거를 한대. 한 명은 여캠으로 일하고 한 명은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얼마 버냐 하니까 얼마 못 번대. 뭐 둘이 합쳐봤자 뭐 3, 40 번대. 근데 애들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많이 벌 때는 좀 많이 벌 때 있어. 그럴 때는 기분 좋고 와 이거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평소에 못 벌 때도 있대. 왜냐하면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못 벌어도 스트레스가 없대. 그냥 잘 벌면 기분 좋고 못 벌면 그만. 우리가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맨날 이 바다 뷰를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그러면서 둘이 막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해 서로. 원래 사랑에는 돈이 없으면 사랑은 빠져나가야 돼. 돈이 없으면 사랑은 파탄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40, 50들 이혼하는 사람들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근데 거기는 돈이 없어도 사랑이 유지가 돼. 서로 그러면서 뭐 결혼할 때 412 이런 거 안 받았냐, 남자한테 좀 해달라 하는 거 요구하는 거 없냐 하니까 지금 내가 잊혀진데 내가 남자한테 뭘 바라냐. 하지만 난 요즘 내 남편이 날 너무 안 달래줘서 그게 좀 섭섭하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꽉 안아주면서 내가 요즘 널 언제 안 달래줬어? 어떻게 더 달래야 돼? 이러면서 막 뽀뽀를 하고 지랄을 하는데 존나 행복해 보여.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사랑만으로 그냥 거기서 진짜 신선 생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엔 그런 도시 없나? 야, 씨. 서울 평균 집값 15억. 씨. 이게 말이야 방구야. 에이씨, 욕 나오네 진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평소에는 그냥 서로 나와서, 왜냐하면 애들끼리 말을 한마디 걸잖아. 다 통해. 도시에서 사람과 사람이 딱 말을 걸면 뭔가 얘가 나한테 사기를 칠 것 같고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할 것 같고 영업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도시에서는 다들 암묵적인 룰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다 탕핑하러 온 거 아니야. 다들 그냥 삶을 편안하게 살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딱 말을 걸면 서로 그냥 통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렇게 친구를 사귀다가, 그러다가 뭐 이렇게 일거리 있으면 또 가끔씩 알바도 하고, 뭐 서핑샵 알바라든지, 뭐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네? 근데 그 카페도 막 그렇게 돈 버는 카페는 아니야. 그냥 뭐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 만드는 카페. 그런 데서 알바 하루 이틀 하고 그냥 자기 밥값 벌고, 그냥 이 정도.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예요. 서핑하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냥 정말 사회의 루저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진짜 대학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딴 그런 인재들도 많아. 그런 인재들은 그냥 대기업에서 몇 년 다니다가 뭐 돈 좀 모았다가 뭐 그냥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모은 사람들도 있어. 근데 모았는데 나 이렇게 평생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이렇게 평생 쳇바퀴 도는 삶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대도시에서 일해봤자 난 이거 병 걸려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30대 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모아놓은 그 몇 천만 원으로 그냥 여기를 온 거야. 여기를 오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한 몇 달만 쉬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딱 오자마자 그냥 여기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면서 자기가 돈 벌고 싶은 만큼은 못 벌겠지만 그래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일도 없고 정말 삶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도 엄청 많이 사귀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탕핑의 단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장점도 있더라라는 거를 요즘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일상도 이러고 살아 그냥. 일상 이러고 살아. 맨날 이거 그냥 자기는 현실 세계에 살고 싶으면 현실 세계에 살고, 온라인 세계에서 살고 싶으면 온라인 세계에서 산다 이거야. 내일 뭐 어떻게 할지 걱정이 딴 거 없어. 계획도 없고. 집이 좋다고? 이게 월세가 20만 원. 근데 여기 3명 4명이서 산대. 한 사람당 5만 원. 친구들끼리 심심하면 그 놀이터 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심심하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계획 따위는 없어.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그 겁나 행복해 보이는 그 커플이 얘는 여캠, 얘는 그냥 온라인 스토어 운영. 근데 이 월세도 싸고 둘 다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때만 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번대. 하지만 월세 내고 밥 먹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야. 심지어 살짝 모으기도 한대. 애 낳을 생각 없고 전혀 삶의 뭐랑 번뇌, 삶의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 보여.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도시에 살고 있고, 저의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한 개는 집이 없다는 거. 집이 없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 집을 살 수 있는 거랑 점점 멀어져. 이게 진짜 집 스트레스. 난 집이 없는 게 스트레스거든. 근데 솔직히 이 스트레스도 내 욕심인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서울에 살건 뭐 어디 살건 살고 있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경제하면서 네 월급이 얼마니, 내 월급이 얼마니, 난 너보다 많이 벌고 난 이거 올해는 연봉 1억, 내년에는 2억 벌고 싶어, 이러면서 뭔가 욕심을 부리면서 대도시에 붙여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지가 자처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나도 솔직히 나 같은 직업이, 난 맨날 집에만 있어. 집에서 공부만 하고 집에서 방송하는데 나 어디서 집 사면 안 돼. 근데 난 무조건 서울에서 살겠대잖아. 한강 옆에. 그건 내 욕심이지. 내가 못 내려두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거 포기하고 나 어디 뭐 딴 데 그냥 진짜 어디 집값 싼 데로 가잖아요? 나 지금 은퇴할 수 있어. 근데 내 욕심이야. 나는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서울이라는 곳에서 인서울 하고 싶으면서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경쟁도 하고 싶고, 연봉 계속 막 올리고 싶고, 막 이런 욕심.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야. 근데 얘네들은 진짜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탕핑을 하러 갔는데 라이프를 지내고 있더라. 야, 중국의 탕핑이 또 이런 뭔가 긍정적인 현상들도 일궈내네요. 그러면서 전국에 탕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생기는 거야.
식당도 필요하고 카페도 필요하고 서핑하려면 서핑샵도 필요하고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 물론 대도시만큼의 그런 오가는 돈이 크진 않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뭔가 작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에 뭐 망하는 도시 없나?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가잖아. 한국도 지금 지방 소멸을 하고 있고 도시가 망해져 가고 있고 빈집이 생겨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을 때 도시의 삶을 지쳐버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싼 집값에다가 싼 물가로 이렇게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런 커뮤니티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하나의 희망 있는 사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 지방 소멸하고 있죠. 지방 망하고 있지. 하지만 아직은 한국은 지방 집값이 말도 안 되게 80% 90%까지 떨어져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은퇴하려고 지방을 간다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그 현상까지는 안 왔잖아. 중국은 거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아직 지금 뭐 한국의 지방이 망했다, 지방 다 망해가고 있다. 집값 별로 안 떨어졌어. 집값 반토막도 안 났어. 근데 여기는 집값이 90% 빠졌대잖아. 지금 여기 마포구 기준으로 신축급 30평대 아파트 월세 300만 원 나가요. 월세 300만 원 나가. 보증금 한 1억에다가. 그러면 그대로 90% 빠졌다고 적용했을 때 그럼 지방에 가면 월세 30만 원 주고 이런 아파트 살 수 있어야지. 그러면 30평이 아니라 투룸짜리 20평대 아파트는 그럼 반값에 살 수 있어야지. 한국에서도 15만 원. 그렇게 된다면 진짜 도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지방 가서 살려는 사람이 생길걸? 하지만 아직 한국의 지방은 그 정도까진 망하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중국은 그 정도까지 망했다 이거지. 도시 몰락에 대해서 제가 엄청 다뤘잖아요. 중국이 지금 지방 도시들 몰락한 데 많아. 근데 그런 몰락한 도시에서 이런 탕핑족 경제가 꽃을 피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해. 그리고 진짜 솔직히 살짝 부러웠어요. 여기 물가로 따졌을 때 내가 여기 가잖아요. 나 황제처럼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똑같이 다들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가 도시에서 일할 때는 여자든 남자든 다 병을 달고 살았대. 뭐 한 개 뭐 고혈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인병 한 개 내지 두 개는 병을 계속 달고 살았대. 근데 이 도시에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그 병들이 그냥 싹 없어졌대. 너무 건강하대 지금. 그리고 이런 도시에는 그만큼 많은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쳇바퀴에 난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이런 도시니까 사람도 많아. 도시에 공원을 가도 도시가 활기차. 그냥 망한 사람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은근히 활기차. 그리고 남쪽이니까 사계절이 여름이고 바닷가에다가 그냥 동남아 기후 아니야. 정말 많은 중국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인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바다 액티비티 이런 거 하고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이러고 살아요. 릴렉스하게. 없이 사는 애들 많냐고? 없어요. 님보다 없어. 진짜로. 돈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돈 버는 거야 싶을 정도로 적게 벌어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벌지만 스트레스 없는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월세 5만 원 나가고 자기 먹고 사는 거 충분해. 그러면서 친구들과 많은 자기의 삶을 많이 산대잖아. 일은 조금밖에 안 해. 조금밖에 안 하니까 뭐 돈도 많이 욕심 먹겠지. 하지만 자기 삶에 자기한테 완전 포커스하는 그런 삶을 산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한 탈출구이긴 해. 사람이 어떻게 20으로 사냐. 그런 도시가 있다니까. 중국의 그런 도시. 탕핑 도시. 그러면서 공원에 나가면 맥도날드 이런 것도 다 있대. 맥도날드도 있고 사람들 돌아다니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돈 버는 거야. 야, 앞에 핸드폰 한 개 딱 세워놓고 노래하면서 역캠 딱 틱톡 올리면서 이러면서 그냥 도심에서 이렇게 벌면서 둘이 같이 살면서 한 명은 촬영하고 한 명은 방송하고 이렇게 벌면서 많은 돈은 못 벌지만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카페나 이런 데 가잖아.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바이브가 이거야. 그냥 그 도시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카페에는 이렇게 모인다 이거지. 다 친구인 거야. 친구고 누구는 기타 치고 있고 강아지랑 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중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많이 안 든다. 낮에는 다 이러고 있고 낮엔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혹시 평생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친구들의 생각은 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평생은 못 산다. 자기도 알고 있대. 평생은 못 살 거라는 거.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내 건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은 돈을 최대한 아끼는 게 돈을 버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물가가 제일 싸니까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돈을 모으면서 그 다음에 온라인 자산, 디지털 자산, 그게 뭐 주식이든 뭐든 아니면 온라인 스토어든 아니면 온라인에 있는 나의 뭐 유튜브 채널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그냥 온라인 자산 뭐 이렇게 디지털 자산들을 계속 구축해 나갈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많은 사교를 할 수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발전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 삶의 태도가 일단 달라져요. 사람이 일단 건강하고 밝지. 그 다음에 다들 삶에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모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모으면서 아끼면서 디지털 자산을 많이 구축을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 정말 중국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진짜 다들 취업이 안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성인병 얻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삶의 질이 다르잖아. 야, 탕핑, 중국의 도시 이런 것들이 많이 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네. 이거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별로 없대. 나도 돈 못 버는데 내가 남자한테 돈 많이 버는 걸 요구하겠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요즘 사랑을 너무 안 주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너한테 언제 사랑 안 줬냐고, 이것보다 뭐 어떻게 더 줘야 되냐고 이러면서 티키타카 하는데 존나 달달해 보여. 여러분들 진짜 저도 이제 내년이면 40이잖아요. 좋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40인데 돈도 많이 벌어요. 좋아, 돈 많이 버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맞나? 분명 나 장담한데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한 10년 벌 거 나 한두 달이면 벌어. 진짜로. 근데 지금 얘네 둘이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잖아. 이게 맞나? 난 지금 정말 진짜 서울에 집 한 채 살라고, 진짜 서울에 콘크리트 덩어리 한 개 살라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거의 한 10년 갈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한국에는 이런 도시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한국도 이제 지방 소멸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국에도 이런 도시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한국이 저렇게까지 망하면 안 되지. 물론 한국이 저렇게까지 망하면 안 되는데 미래는 모르니까. 집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진짜 그냥 난 계속 막 이렇게 내 집 아는 데서 임대로 살았잖아. 계속. 근데 진짜 한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뭔가 불안함도 있고 짜증나는 게 있고 그냥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마음 한켠에 그게 있어. 그냥 나만의 아지트, 내가 뭘 마음대로 뭐 무엇을 박든 뭘 하든 뭐 몇 년을 살든 상관없이 그냥 내 집인 그냥 그런 안식처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요런 작고 나지막하고 큰 이런 아파트들, 이런 별장도 이게 다 칸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가 월세가 한국 돈으로 10에서 20만 원입니다. 저 앞에 뭐 수상보트도 있고 뭐 여기 뭐 서핑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도시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 아파트들 정말 잘 지어놨잖아.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떨어진 데는 80%, 90%까지 집값이 빠졌대. 그래가지고 월세가 그렇게 산 건데, 근데 그 정도 싼 가격이면 여기 와서 아예 누워버리는 게 낫지 않나? 똑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퀄리티로 누울 수 있으면. 그러면서 탕핑족들이 여기 많이 모인다. 참 역설적으로 망한 도시에 생기가 생기고 있네요. 그죠? 이 도시가 망한 이유,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끝이야. 집을 너무 많이 지으니까 집은 안 팔려 나가고 그냥 뭐 집들이 많이 남아 도니까 그 버블이 터지니까 집값이 90% 빠지지. 씨. 그냥 딱 일어났는데 할 거 없어. 야, 머리 이거 떡진 거 봐. 할 것도 없어. 야, 이런 거 딱 보면서 이거 씨. 야, 한 달에 20만 원. 팔자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진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일탈이잖아. 나처럼 욕심도 많고 돈은 많이 벌어야 되고 서울은 떠나기 싫고 대도시에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거는 솔직히 일탈이잖아요. 여기 지금 기업 다니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거 회사 때려치우고 당장 이런 데 가서 살 자신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부러워하고만 있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진짜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일탈을 한 번씩은 꿈꿔. 하지만 결국 실행은 안 하지. 이렇게 실행했다가 인생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꿈은 한 번씩 꿔보는데 중국의 이런저런 소재거리를 찾다가 요즘에 이런 탕핑이 유행이라 해가지고 이걸 가져와 봤는데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되게 긍정적인 되게 긍정적인 기사다. 그죠? 망한 도시지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것도 인생을 포기했던 탕핑족들. 물론 이 도시에서 파는 식자재가 어떤 식자재인지 그건 난 몰라요. 뭐 어떤 화학을 통해 가지고 농약을 얼마나 뿌렸는지 그건 난 모르지만, 하지만 뭐 일단 이 사람들 행복해 보이잖아. 중국은 망한 도시가 이렇게도 돌아가고 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기가 막혔거든. 야, 이게 된다고? 여러분들, 한국의 아파트 값들이 안 떨어지고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국은 아파트를 아직 덜 지었어요. 부족해. 많이 부족해. 더 지어야 돼. 미친 듯이 지어야 돼. 그래야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아직 한국의 아파트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방에 공실이 넘쳐난다고요? 공실이 넘쳐나지만 그 집값을 절대 집주인들이 떨어뜨려 주고 있지 않잖아요. 더 지어야 돼. 그러니까 아직 조금 과잉 정도까지가 안 돼. 그냥 중국은 지금 온 세계 인구가 다 살 정도의 가구 수의 집이 가지고 있대잖아. 전 세계 85억 인구인데 2명이서 한 집에 산다 그래도 40억 가구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5천만이잖아요. 5천만 명이면 한국도 한 2억 가구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되면 집값으로 이제 걱정할 세상 아닐 겁니다. 한국 인구 5천만이면 2억 가구 가지고 있어야지. 한국에 아파트 2억 채면 진짜 아파트 남아 돌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집값 걱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시골 짜기 농촌 도시에 이 아파트 지은 거 봐봐. 나 이 도시 처음 들어봐요. 후이조 나 처음 들어봐. 듣보 농촌 시골 짜기에다가 아파트 이렇게 지어놨어. 미친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값 막 반토막에다가 70% 떨어지고 80% 빠지고 90%까지 빠지고 하지. 과일 시장, 길거리 과일 시장은 이런 느낌. 길거리에서 과일을 이렇게 팔고 가격도 엄청 쌀 거야. 과일 먹고 밤에 밤낚시 진짜. 이거 다 인생을 포기한 애들 있잖아. 탕핑한 애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대. 야, 이럴 거면 나도 포기할게. 나도 포기하자. 난 포기하고 싶다. 진짜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 와, 야, 진짜 이걸 먹으면 진짜 돈 안 써도 되겠네. 이거 그냥 데쳐가지고 아니면 회 떠 먹어도 맛있겠다 이건. 한국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도시가 어디쯤 될까? 어디가 될까요? 거제도 안 돼. 거제도 이게 안 돼요. 아직 한국에는 탕핑을 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탕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없어. 강릉 속초 장난해요 지금. 강릉 속초 졸라 비싸. 나 진짜 이 사람들 물가를 모르고 사나. 강릉에 지금 해변가에 모노그램이라는 호텔이 한 개 생겼어요. 새로운 호텔 1박에 100만 원이야. 미친 것 같아. 그게 강릉이에요. 강릉의 신축 아파트 30평 기준 6억 넘어요. 평당 2천이야. 속초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주요 중심지에는 아파트 10억 넘고 저 변두리 가야 4억 5억 해. 한국에는 이렇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빈집 생기면서 완전 집값이 폭락한 그런 지역 없나? 뭐 이런 망한 휴양지 같은 데 없나? 한국도 어디 좀 아파트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망해버린 그런 망한 휴양지나 그런 데 없을까? 한국은 아직 경제 상황이 좋아. 많이 좋아요.